안녕하세요. 정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3개년 동안 내신 4등급으로 합격한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신 4등급이라고 하면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대학은 당연히 못 쓰고 수도권에서도 우리가 들어본 대학들은 이제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신 4등급도 매년 인서울대학을 합격을 하고요. 내신 4등급도 수도권 주요 대학도 합격하는 사례가 매번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자료만 갖고 왔는데도 이 정도면은 입학처에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 그게 뭐냐면 어느 대학은 이제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내신 4등급이 들어간 줄도 아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어떤 대학은 평균 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어느 대학은 7등 점수까지밖에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3.5등급인데 최저 점수가 뭐 4.7등급이 나온 이제 그런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대학은 여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의 한 두세 배 정도는 학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내신 4등급으로 이제 보여드릴 대학이 있긴 하겠지만 그 대학이 매년 나오지는 않아요. 매년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가 내신 4등급이 들어갔는지를 알면은 올해에도 내신 4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대학이 뭐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번씩 보시면 가천대라는 대학을 보면은 가천대는 2020학년도, 2022학년도에서 내신 4등급 학교가 나왔어요. 2020학년도에서는 여기가 토목환경, 인공지능, 식품영양, 의용생체공학과가 9등의 성적이 3.8, 3.8, 3.9, 4.3. 그러니까 이 9등의 성적이 3.8, 3.8, 3.9이기 때문에 여기는 4등급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의용생체공학과는 4.3이라고 해서 이제 4등급이 이제 찍혀져 나왔었던 학과죠. 그러면은 이제 2020학년도에는 가천대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좀 낮았어요. 그래서 가천대가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가천대는 항상 이제 내신 산출을 좀 특이하게 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까지만 해도 교과별 5과목을 뽑으면서 과목별 가중치를 이제 줬었던 대학이라서 여기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내려온 게 좀 특이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유 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하는 거는 2021학년도에는 이제 이런 것 좀 조심해야겠다 정도인데 그 다음에 얘네들의 학과의 입결을 보면은 어느 정도가 됐냐면 토목환경은 3에 3.1을 보여주고 인공지능은 2.6에 2.8, 시경은 2.9에 3, 그 의용생체는 2.5, 2.9로 보여줘요. 그 전에는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또 가천대가 나오는데 2022학년도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꽤 많은 학과가 나왔어요. 왜냐면 2022학년도에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에요. 신설 전형. 원래 가천 바람개비 투 전형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여튼간에 신설이어가지고 여기에 점수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2022학년대 가천대 지역균형은 이제 신설이기 때문에 요 점수가 나왔었다. 그럼 우리가 신설 전형이라는 것도 내가 상향을 할 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가천대는 그랬고 그 다음에가 가톨릭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가톨릭대는 2021, 2022를 보면 딱 2021학년도에만 나와요. 2021학년도에 가톨릭대는 이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등급짜리에 4등급이 합격했었던 학과가 11개가 나오는데 그게 아동 경제 사회학 회계 행정 사회복지 심리 정보 통신 중국 언어 미디어 기술 콘텐츠 영어 영문이요. 2021학년도에 이제 가톨릭대는 저희가 이제 많이 추천했던 이제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가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상담을 할 때 가톨릭대는 이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대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했고 추천도 많이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2020학년도에 가톨릭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가톨릭대 2020학년도를 보면은 2020학년도에 가톨릭대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21학년도에 가톨릭대가 무너졌을까? 인 거죠. 보시면은
가톨릭대는 2020학년도에 이제 하락이라고 예측이 됐었던 대학이에요. 예상의 하락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평균 점수고 최저 점수인데 평균은 2점대 초중반이고 최저 점수도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최초 최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비고란의 이제 평균의 최저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2점대 중후반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3등급이 별로 없었고 특이하게 수학이랑 국제학부가 이제 3점대 중후반 정도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2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평균 최저가 이제 끊겼는데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4, 5등급이 나왔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예상을 했죠. 어떻게 예상했냐면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 왜 하락할 거냐? 학생부 반영이 증가를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2020학년도까지만 해도 가톨릭대는 4학기를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5학기잖아요. 근데 5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제외한 4학기를 반영하겠다 하니까 한 학기를 망친 학생들이 가톨릭대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었던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2021학년도가 되면은 5학기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5학기에 2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이제 가톨릭대를 지원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톨릭대가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이때 가톨릭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몇십 명이 이제 내신 4등급 초중반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던 쪽에가 가톨릭대였고 2022학년도에 가톨릭대는 이제 4등급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톨릭대가 되죠. 2022학년도에 가톨릭대는 그다음 이제 지역균형 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최저 점수가 4등급이 아예 없고 가장 밑에가 3점대 후반 정도로 이제 끊기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아래에 있었던 학과들 뭐 미디어 기술 컨텐츠나 뭐 정보통신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미디어 기술 컨텐츠랑 정보통신은 여기 2.9에 3.2로 가고요. 미디어는 3.1에 3.24, 3점대 초반 정도에서 거의 끊겼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항상 이때 쓰고 싶지만 결국은 그 전에 써야 돼요. 어떤 상황이 가톨릭대가 입시 결과가 떨어질 상황에서 써야 된다. 그리고 국민대가 2021학년도에 이제 또 완전 이제 정말 폭망했었던 행정 미디어 법학이 있었어요. 행정 미디어 법학인데 얘네들은 왜 무너졌냐? 얘네들은 이제 전형에 대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2020학년도에 국민대를 한번 보면은 2020학년도에 국민대의 교과 전형을 보면 아까 그 친구들은 어디 있었냐? 미디어 그리고 법학 미디어 법학 행정 여기였네요. 평균 1.6에 최저 1.82, 1.93이 2.08, 1.86에 2.1. 그러니까 최저 점수가 1.82, 2.08, 2.11짜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글쎄요. 요건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쪽이에요. 이게 막 4등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여튼간에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진짜 얘네들은 지원하기가 조금 불편했구나. 그리고 2합 5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변수를 갖고 있는 최저 기준이긴 하구나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 미디어 법학이 2022학년도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에 있었던 행정 미디어 법학은 미디어 행정 법학으로 가죠. 그 다음에 최저 점수가 2.26, 2.33, 2.44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보고 지원을 내가 4등급이 하면은 확률은 빵인 거죠. 근데 이 점수를 보고 지원을 하면은 확률이 정말 1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대는 그냥 위에 있던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유가 없이 진짜 운 좋게 들어갔었던 거가
2021학년도의 국민대다. 근데 우리는 이 점수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국민대 요 세 개는 쓰면 안 되겠다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대 자체를 상향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핫이슈 대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작년에 뭐 4등급이 들어갔대, 뭐 6등급도 들어갔대. 그럼 올해 4등급이 들어갈 학과는 어디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을 지원할 테고, 뭔가 조금 이제 뭐 머리를 좀 쓴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요런 거는 어떤 학과에서 나올까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국민대는 다른 학과도 같이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이제 상담학과랑 한문교육과가 4등급, 4.5등급 이 평균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그 상담이나 한문교육을 이제 딱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랬을까? 2020학년도에 단국대의 그 한문이랑 상담이 어땠을까 정도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상담학과는 2.22등급이었고 한문교육은 2.29등급이었네요. 이때는. 네, 그게 그렇게 됐고, 근데 2022학년도에는 그러면 저 두 개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저 두 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상담학과는 올라갔는데 한문교육은 또 이제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 밑에 있어도 3.2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 자체는 얘가 이제 많이 뛰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튼 간에 그 아래 포지션은 두 개, 얘는 아래 여전히 유지했지만 3.29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이 들어갈 수가 없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여튼 간에 상담학과는 다시 엄청나게 여기 튀어서 막 위에서 세 번째까지 올라갔고, 한문교육은 여튼 밑에 있긴 하지만 4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2020학년도에 저 애들의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2020학년도에 요럴 때 썼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저런 느낌을 조금 들어야 돼요. 2.2등급, 2.2등급 요 정도에서 이제 한문교육이나 상담학과 정도에서 뭔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명지대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가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4등급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이제 바둑학과밖에 없었는데, 2022학년도에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은 이쪽에서 뭐 그 4등급이 들어갔었던 학과가 12개가 나와요. 문과, 이과 통틀어서 12개가 나오는데, 이게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잘한 16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 4개, 수학 4개, 영어 4개, 사회 4개. 이과는 국어 4개, 수학 4개, 영어 4개, 과학 4개. 이 16개를 뽑았는데도 4등급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몇 등급이니?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교과의 몇 등급, 아니면 국수연구의 이제 몇 등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6개를 뽑았을 때 4등급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4점대 중후반, 얘네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얘도 이제 그 16개에서 5.88이 들어갔다는 거는 전교과 하면 막 6등급 아래도 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지대는 2022학년도에 이제 왜 무너졌냐? 이게 이제 부실 이슈 때문에 그랬냐? 아니죠. 2021학년도에 명지대가 엄청 높았어요. 엄청 높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네들이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데, 아니다. 명지대는 이때 너무 많이 높아져서 쓰기가 부담스럽다가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가 처음에 2021학년도가 16과목의 첫 해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첫 해에는 원래 올라갈 것보다 더 올라가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국수영사의 전과목, 국수영과의 전과목을 다 들어갔는데, 이제 16과목 뽑는다고 하니까 내점수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2021학년도에는 여기에서 문이과 통틀어서 가장 아래가 3.11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3점대는 하나 있었고 다 문 닫은 게 2점대 초중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명지대가 너무 높아. 그런데 부실 이슈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점수를 까지는 굳이 내가 저 점수를 보고는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어떤 거?
1점대 중후반에 최저 점수가 2점대 초반에 그 명지대는 그 부실 이슈까지가 있는데 굳이 내가 저거를 써야 될까인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무너진 거지.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 그리고 명지대를 그 2021학년도에는 명지대도 가고 싶어요 있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명지대 기준으로 2점대 초중반 학생들한테 이제 추천을 했을 때 뭐 굳이 명지대를 가요. 뭐 명지대 내가 이 점수면 또 다른 대학도 걸리거든요. 뭐 명지대 말고 다른 데 갈래요. 나는 광명상가 라인도 이 점수면 걸리는 거니까 거기서 최저 기준 맞추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점수가 내려오는 거는 지원을 덜 해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수를 보고 이제 불편하니까 얘네들이 쭉 하고 내려온 거죠. 근데 2023학년도는 입시 결과 나왔죠. 근데 교과 전형, 학생부 100 전형은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고 면접 전형이 원래는 2022학년도에 면접 전형에서가 4등급이 나왔었던 이게 이제 한두 개 나왔었던 이 면접 전형에서가 그 2023학년도에 4등급이 꽤 나왔고 학교장 추천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명지대가 무너진 거는 부실 이슈만 있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이쪽에 명지대가 2021학년에 명지대가 여기서 내신을 3등급을 막 많이 보여줬으면은 부실 이슈가 터졌어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중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부실이 터지니까는 이제 쓰기가 싫어졌었던 게 2022학년도에 이제 명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이 뭐가 있냐면 명지대 다음은 삼육대. 삼육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는 이제 작년은 2023학년도고 이제 재작년에였는데 이때도 저희가 추천을 했었던 대학이죠. 왜냐하면은 2022학년도에 삼육대는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폭망의 느낌이 이제 물씬 나는 쪽의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쟁이는 아니니까 갑자기 뭐 얘네가 뚝 떨어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정황상 얘네들은 이번에는 얘네가 안 떨어지면 누가 떨어질까 할 정도로 2021학년도에는 36대 말고는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거 최고 점수랑 평균 점수인데 평균 점수가 막 2점대 초중반이요. 2.2, 2.3, 뭐 컴공은 2.29, 유아교 2.3, 시경 2.3, 건축학과 2.3 평균이 그래요. 아래쪽에서 보면 3점대가 보이는 게 건축학과 지능정보, 이제 영어 영문이 3점대 초중반 정도를 보여주는 거 말고는 이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수를 보고 나는 2점대 초반이면은 36대를 안 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썼을까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 입시를 몰라서 2점대 초중반 학생들이 36대를 썼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점수가 나왔었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 일단은 최저가 없었어요. 2021학년도까지는 최저가 없었어. 그러면 일단 수능을 못하는, 그러니까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36대를 쓰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세계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배우는 이제 뭐 문과 학생인데 난 수학을 못해. 근데 국수, 영과를 배우는 이과 학생인데 나는 뭐 국어를 못해. 그러면은 이 문과는 수학을 싹 빼면서 국영사, 이과는 국어를 싹 빼면서 수영과의 전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을 못하면서 특정 교과도 못한 학생들이 지원했었던 대학이 36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가 있는 거예요. 수능은 나 지금 모의고사 한 5, 6등급 나와서 수능은 이제 패스해야겠어. 근데 내가 난 국어, 영어, 사회는 잘하는데 수학은 막 5등급 나와서 이것까지 끼면 내 점수가 엄청나게 잘 안 나와. 하는 학생들이 써서 만들어준 점수인데 이게 2022학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가 국수형 사고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최저 기준 2함 6이 돼. 그러면은 내가 이 점수를 2점대 초반으로 얘를 썼던 이유는 최저가 없어서 그리고 한 개 교과를 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2점대 초반 학생들이 썼던 건데 이제는 뺄 수도 없어. 그리고 수능 최저도 2함 6이면 되게 빡빡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하락할 거다,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36대는 그 다음에 정말 개폭락이긴 하는 거죠. 대폭락을 해요. 막, 거의 다 들어가요. 막, 이게 평균이 이건 최저 점수가 아니라 평균이 상담 심리가 3.85, 건축학 3.95, 영어 영문 4.03, 지능 기전 뭐 4.06 해가지고 막 해서 이제 막 5점대 초반까지 평균이 나오죠. 36대는 2021에서 2022가 넘어갈 때가 좋았던 거지 2022에서 2023이 넘어갈 때는 좋은 판단은 아니죠. 뭐 2023학년도에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내신 4등급의 학과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오긴 나왔는데 여튼간 내가 던질 판은 2021에서 2022 넘어갔을 때 내신 산출이 바뀌고 수능 최저가 바뀌었을 때 던지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가 상명대가 나오는데 상명대는 2021학년도에 얘네들이 막 평균 3.95, 평균 3.94가 나왔어요. 그래도 행정학부의 생명공학이면 이제 여기서 가장 메인 학과들인데 얘네가 최저 점수는 거의 4점대 중후반, 5점대 초반까지도 나왔었거든요. 2021학년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점수도 이제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얘는 예상을 못 하는 거죠. 2020학년도에서 왜냐면 여기는 2합7이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변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변수가 없는데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그러면은 상명대 입시 결과를 보면은 상명대의 2020학년도를 보면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제가 그 배치표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배치표인데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냥 올해 입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가 어땠을까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행정이랑 뭐 생명이었나? 생명공학 그리고 뭐였냐? 행정은 어딨어? 이쪽이었네요. 그러니까 행정학부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어디에 포지션이었냐면 여기였네요. 2.33에서 중간 정도였고, 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 이제 제일 위였었네요. 가장 위에. 그러니까 2.05,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가장 높았었던 거라, 그리고 이렇게 문과에서는 이제 중간 포지션인데, 이 공공인지학부가 그때 이제 행정학부를 이제 바뀌어요. 학과가. 그러니까 공공인지학부에서 이제 행정학부로 이제 바뀌는 그때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신설학과랑도 약간 비슷한데 내가 작년에 입시 결과라는 거에서 행정학부는 누가 봤을 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인지학부가 행정학부로 이제 바뀐 건데 그냥 행정학부 작년 몇 등급이야? 모르겠는데 근데 공공인지학부가 2.33이니까 2.33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학부의 입시 결과는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 결과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신설이 학과랑도 똑같은 건데 신설이 생기면은 작년에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점수를 이제 기점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향을 할 때도 신설학과나 이제 학과의 명칭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여튼간에 2022학년도를 이제 또 우리는 알아봐야죠. 2022학년도에 아까 그 아래쪽에 있었던 학과는 요 이제 고교 추천으로 바뀌었고 2022학년도에 생명공학과는 이제 평균 2.44에 최저 2.6으로 바뀌는 거고요. 행정학부 같은 경우에 평균 2.79에서 최저 3.05, 그러니까 내신 4등급으로 이제 꿈도 못 꿀 대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4등급이 올해도 4등급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거나 가장 크게 올라가거나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전에 불편한 점수,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했을 때는 이 생명공학이 막 3.94 보여주고 이때 좋아할 게 아니라 이때는 가능성이 아예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2020학년도에 차라리 이때 평균 2.05대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가, 우리 이제 무너질 걸 찾아야 되지, 이미 무너진 걸 찾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은 서경대라는 대학이 나오죠. 서경대가 2022학년도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랑 아동학과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4.23, 4.13을 보여줬는데, 2022학년도에 서경대가 이제 점수가 내려온 거는,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내려올 일은 아니었는데, 2022학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서경대를 알아야겠네요. 2021학년도에 서경대는, 여기가, 이제 요것도 이제, 서경대 교과 우수자의, 아까 쟤네가 누구였냐? 아동 글로벌 비즈니스. 그 문과고, 아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요거네요. 평균이 이제 2.8에 최저가 3, 평균이 2.9에 최저가 3.2. 요런 거가 있었는데, 요거가 왜 하락이야? 여기는 이제 내신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인서울에서 문과가 국영사, 이과가 수영과 하는 대학이 덕성여대랑 서경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 여튼 좀 더 많아졌긴 하지만, 여튼간에 서경대가 자기네가 문과에서 수학을 뺀다라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였거든요. 근데 수학을 이제 못 빼는 게 2021에서 20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저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최저 때문에 점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두 개였죠. 최저가 폐지가 되었고, 반영이 안 했던 수학이 반영된다.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건데, 어떤 게 더 큰 거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였죠. 근데 2합 6이면은 센 거죠. 그러니까 국수형 탐에 2합 6이면 되게 센 건데, 근데 이 탐구를 한국사로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얘네 그 최저 기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사 3등급에 영어 3등급으로도 맞췄었던 체제라서, 이제 뭐 2합 6이 뭐 영탐의 2합 6이랑 영어의 한국사의 2합 6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변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에는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교과 전형 좀 특이하게 선발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랑 교과 성적 우수자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일반 전형은 내신 1, 2등급을 동일한 점수 주고, 내신 3, 4, 5등급을 동일한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우리가 1등급은 100점 주고, 2등급은 99점 주고, 3등급은 98 주는 게 되게 당연한데, 일반 학생 전형이 2022학년에 1등급 100점, 2등급 100점, 뭐 3등급 98, 4등급 98, 5등급 98 하니까 3, 4, 5를 같은 점수, 1, 2등급 같은 점수 주는 되게 특이한 거가 2022학년도에 생겼다가 2023학년도 없어졌다가 2024학년도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일반 학생 전형이 또 엄청나게 몰릴 것 같은데, 2022학년도에 서경대 점수가 4점대까지 내려간 거는 저런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2023학년도에도 서경대 4등급이 이제 나왔거든요. 입시 결과는 공개는 안 했는데, 저희 학생 기준 4등급 학생들에게 들어간 쪽에가 서경대였는데, 이미 4등급을 보여준 학과에서는 요건 저희가 추천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3점대 초중반이었었던 학과를 추천을 했어요. 거기서 2합 6이 최저 기준이 들어오면은 내려갈 것이다 해서 4점대 초중반 학생들까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서경대는 2022학년도에 무너진 거는 일반 학생 전형이라는 거가 적성고사가 없어지면서 되게 특이하게 선발했었고, 그리고 학생부, 그러니까 이 서경대의 색채는 뭐였냐면은, 문과는 수학을 빼고 싶어요, 이과는 국어를 빼고 싶어요였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점수가 조금 내려왔던 게 서경대였다. 서울여대는 요거가 이제 얘네가 되게 특이한 건데, 2021, 2022에서 얘네들이 다 4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서울여대는 이제 교과별 세 과목이 12과목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12개를 뽑는데 어떻게 4, 5등급이 들어갔을까? 4등급, 5등급, 6등급도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정말 특이한 거였죠. 야, 얘네들은 진짜 특이한 거였는데, 요게도 이제 억지로 찾아보면은 여기에 최저 기준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최저는 2합 7인데 영어를 포함하면 2합 5였어요. 2022학년도까지는.
2023학년도부터는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2합 7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포함한 2합 5라는 게 사라진 게 2023학년도인데 여튼간에 2합 5짜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닐까예요. 그래서 2021학년도에 얘네들을 보면은 언론 형성, 그 중어 중문, 디지털 미디어, 정보 보호, 데이터 사이언스 이때 신설이었고요. 2021학년도에 신설이었고 신설이 이제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설을 한번 그냥 내가 과감하게 질러보겠다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2020학년도에 그러면 쟤네들은 또 어디 있었을까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제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야지 내가 이번에 뭐 힌트라도 얻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작년에 과거에 뭐 역사라도 좀 알아야지 조금 덜 불안할 텐데 2021에서 이제 내려왔던 게 언론 영상 중어 중문, 언론 영상 중어 중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정보 보호. 디지털 미디어 정보 보호 요거네요. 이거를 점수를 이렇게 하면은 언론 영상은 이제 문과에서 거의 제일 높았었던 거죠. 1.6에 2.1짜리가 내려왔고 중어 중문 2에 2.3짜리가 내려왔고 디지털 미디어 1.9에 2.4짜리가 내려왔고 정보 보호 1.9에 2.5짜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을 했더라. 그러면 2022학년도가 되면은 여기서 살아남은 게 없죠. 2021에서 2022 넘어갔을 때 2021, 2022가 같이 나온 학과는 없잖아요. 그럼 불어불문이나 도거동문은 어디 있었을까? 2021학년도에 불어불문이나 도거동문은 2021학년도에 불어불문이나 도거동문은 어디 있었을까? 불어불문, 도거동문 여기 있었네요. 요 애들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요 애들이 내려온 거지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실수는 이미 무너진 거를 쓰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런 걸 이게 상향이라고 하잖아요. 상향인데 안 될 거 알아. 안 될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긴 거 쓰고 싶어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긴 하지만 작년에 이겼던 게 올해 또 이기고 그러는 거는 없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에 성신여대가 이제 막 이게 4등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저희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추천을 해요. 성신여대 4등급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포스팅을 했었고 왜냐면은 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성신여대는 교과에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뚱맞게 3합7이 생긴 거예요. 문과는 3합7, 이과는 3합8. 지금이야 이제 계속 또 완화해서 2합7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튼간 3합7은 이제 인하대가 교과의 3합7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하대도 뭐 2합 5, 2합 6 이렇게 되지만 3합7에 인하대는 매년 미달라는 학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성신여대라고 해서 뭐 얘네들이 뭐 안 무너질 거냐. 입시 결과는 그 전에 입시 결과는 막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막 이렇게 나왔어요. 2점대 중반도 거의 없었는데 뭐 성신여대도 여튼 큰 변수가 있긴 하겠다 했을 때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성신여대 맞추고 가톨릭대 맞추고 뭐 저기 뭐 36대 뭐 서경대 뭐 이렇게 막 명지대 막 이런 거를 다 추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추천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튼간에 그런 판들이 있어요. 그 판을 노려야 된다. 성신여대도 한두 개 학과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8개 학과가 내신 4등급이 합격했던 숭실대는 2021학년도에 이쪽이 평생교육학과가 4.2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2022학년에 중어중문이 3.6 정도의 평균이 나왔는데 숭실대는 최저에 대한 변수가 항상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2점대 초중반이 나왔다고 해도 4등급이 한번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엔 안 나왔는데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여튼간에 잘 던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숭실대다. 문과는 2합 4잖아요. 문과 2합 4라는 최저가 이게 만만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2합 4라는 최저에 막 내신이 4등급에 2합 4면은 너무나도 쓰고 싶긴 하겠지만
내신이 2.1, 2.2에 2합 4하면 내가 굳이 송실대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의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작년에 뭐 내신 5등급이 나왔는데 숭실대 2합 4야. 나 2합 4 맞추면 내가 내신 5등급이니까 특정 학과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 5등급에 2합 4 맞춰서 숭실대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가고 싶죠라고 하죠. 내신 2.1등급인데 2합 4 맞춰도 숭실대 갈래 하면 뭐 좀 더 높은 대학 없나요? 뭐 저기 뭐 건대는 안 되나요? 뭐 동국대는 안 되나요? 뭐 홍익대는 안 되나요?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지. 막 그 점수대가 아래이고 막 내신 5등급에 2합 4 맞추면 숭실대 작년에 입시 결과 그랬다라고 한데 뭐 내신 4.2에 2합 4 맞추면 숭실대를 갈 수 있다. 작년에 그랬지만 4.2에 2합 4 맞춰서 숭실대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엄청나게 가고 싶죠. 그럼 엄청나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대도 그때 저희가 2021에서 2022 넘어갈 때 했었던 대학 중에 하나죠. 왜냐면 교과의 최저가 없다가 여기 2합 4라는 최저가 생겼거든요. 2022학년대 아주대는, 여튼 아주대는 뭐 이과야 뭐 좋은 대학이지만 문과는 또 이과만큼 좋진 않거든요. 그 선호도가. 그래서 이제 문과 쪽에서 여튼 이렇게 나왔죠. 근데 2023학년대 2합 5를 최저가 완화가 됐었고, 여튼 2021학년도에서 2022 넘어갈 때 2합 4를 믿고 팡 던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금융공학이랑 국어국문이 2021학년도에 아주대를 보면은 어느 거였냐? 아주대의 교과 전형에 여기 하락이죠. 왜냐면 교과에 최저가 없다가 이제 2합 4라는 큰 최저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금융공학과는 여기 있었고 국어국문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평균 2.04, 평균 2.24를 보고 내가 4등급이 지원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말도 안 되긴 하죠. 내가 근데 그냥 뭐 그럼 내가 내신 4등급인데 뭐 어디는 대학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내신 4등급이면 뭐 수원대도 이제 아슬아슬해요. 수원대부터 아슬아슬합니다. 강남대 정도? 그리고 뭐 상명 천안, 뭐 직어국에서 강원대, 뭐 그리고 건대 글로컬, 막 대략 이 정도가 내가 이제 들어본 대학에서 쓰는 거지.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 4등급에서 이런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항상 나랑 가까운 내 점수랑 가까운 것만 쓰는데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누가 나오냐? 인천대가 2020학년도에 패션산업, 2021학년도 평생교육. 아니, 뭐야. 성실대가 하고. 2022학년도가 나왔는데, 2020학년도에는 이제 패션산업이 나왔고, 2022학년도에는 교과성적이 해양학과, 2022학년 창의인재 개발학과가 나왔어요. 창의인재 개발은 이제 5.06이 나왔습니다. 7등의 성적에. 그래서 뭐 인천대도 내신 4등급이 그 많은 학과 중에서 하나가 나왔다라는 건 어려운 건데 이쪽에 해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해양학과를 보면 알아요. 여기는 해양학과는 이과에서 꼴등학과예요. 어디든입니다. 해양이랑 뭐 조선해양이랑 이런 거는 이과에서 가장 아래쪽의 학과인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해양학과 그때 어디 있었는지? 여기 있었죠. 평균 2.74에 7등 2.75였는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학과는 22개 중에서 9등이에요. 내가 굳이 해양학과를 써야 되나? 그러면 그 애가 뭐 이렇게 안 쓰다 보면 또 내려오는 거죠. 창의인재 개발은 왜 내려왔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지역 균형이 이때도 이제 신설이었거든요. 신설이었을 때에 또 이제 변수가 한번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하대는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최저 믿고 막 썼던 대학이 뭐 내신 6등급도 2021학년도에 들어갔어요. 어떤 학과를 들어가면 글로벌 금융학과라는 학과를 저희 학생이 내신 6등급인데 들어갔는데 2021학년도에 인하대의 글로벌 금융학과는 내신 6등급이 들어가도 안 보여줘요. 그 6등급이라는 걸 안 보여준다. 2021학년도에 이쪽에 교과 전형에 보시면은 이땐 최저 점수를 공개하는 게 7등의 성적을 공개했는데 여기죠. 국제통상이라는 이제 글로벌 금융이 있었는데
요거가 이제 3.78이 이제 평균이 3.78, 7등이 3.78이었는데 저희 학생이 6등급이 예비 5번 받고 좀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인하대는 그때는 왜 썼냐면 그냥 최저 믿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3합7의 최저를 믿고 이 3합7은 매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이겠구나 해서 이제 막 썼는데 이제는 이제 저렇게 쓸 수는 없죠. 왜냐면 최저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그래서 인하대가 2022학년도까지인가? 여튼 2022학년도까지 2022? 여튼 최저가 3합7일 때까지는 내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정말 막 질렀었던 대학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2합 6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막 찔릴 수는 없는 쪽의 대학이 된 거죠. 그리고 한성대는 이제 야간 정도가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에리카가 2022학년에 응용수학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에리카는 이제 2합 7로 이번에 최저를 완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부터 이제 2합 7이기 때문에 여튼 에리카에서도 이제 종종 뭐 저런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에 대학을 찾기는 어렵죠. 뭐 국민대처럼 국민대 뭐 미디어나 뭐 법학이나 행정이 뚝 떨어질 거야.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점집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막 작년에는 문 닫은 게 2점대 초반이었는데 4등급이 네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근거도 없어. 근거도 없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학 중에서 근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대학이 뭐가 있냐면 가톨릭대. 가톨릭대는 근거가 있었죠. 그때는 내신이 많이 그러니까 4학기에서 5학기로 바뀌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실 이슈와 그리고 그 전에 입시 결과가 워낙 높았다. 그리고 36대 교과랑 최저가 같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 서경대는 학생부 자체가 뭔가 변화가 있었다. 서울여대는 최저 기준 2합 5 때문에 그랬고 성신여대는 없던 최저가 3합 7, 3합 8이 생겼을 때가 문제가 생겼고 숭실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엄청나게 센 쪽이었었고 아주대도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겼었고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21학년도, 2020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쌌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이 변하지가 않아도 최저가 엄청나게 그 대학에 비해서 부담스러우면은 과감하게 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최저 기준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의 변화 때문에 아니면 입시 결과가 그 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갖고 우리가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완화되거나 학생부를 더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제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전형이 좋아지는 대학들이 많이 생겨요. 최저를 완화시키고 학생부를 덜 반영하고 뭐 1부터 10까지의 대학이 있는데 7개 대학이 막 최저를 완화하고 내신을 덜 반영하고 하는데 3개가 가만히 있어. 작년이랑 최저도 동일하고 내신 산출도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 3개는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최저가 강화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요즘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작년에 경기대를 내신 4등급을 지원할 때도 뭔가 전형에 따라서 뭔가 어찌어찌 생각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동덕여대가 올해야 뭐 최저가 이제 완화를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내신 4등급이면 여학생이면 내신 4등급이면 일단 동덕여대는 무조건 추천하고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최저가 거기가 되게 빡빡하고 여타 여대 뭐 서울여대, 덕성여대 막 이런 여대들을 막 최저를 완화하고 내신을 막 덜 반영하고 있는데 혼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갔던 대학이 동덕여대라서 내신 4등급이 지원하기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동덕여대도 이제 빠이빠이가 된 것 같고 그럼 입시 결과와 전형에서 뭔가 작년보다 올해랑 봤을 때 안 좋아진 대학이 있으면 찾는 거고 만약에 그게 찾기가 어려우면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한 대학 중에서 뭔가 점수대가 생각보다 높은 대학을 찾으면 분명히 내신 4등급도 수도권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종합전형을 밀 테고 누군가는 이제 논술로 밀 텐데 논술로 뭔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국어 수학 실력이 좋아야겠죠. 문과는 국어가 막 2등급 정도 나와야 될 테고 이과도 뭐 수학 2등급 정도가 나와야지 이제 논술을 하는 거지. 뭐 국어 수학 4, 5등급인데 논술을 하라 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종합전형도 비교과라는 게 좋아야지 쓰는 거지. 비교과는 하나도 없는데 내신이 교과보다 종합이 낮기 때문에 난 종합을 쓸 거야. 이건 저는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종합전형에 여대 다 떨어졌다가 교과로 여대 다 붙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때 종합 6종합을 막 여대 막 3개 쓰고 뭐 가천대 쓰고 경기대 쓰고 뭐 광명상가 라인 한두 개 쓰고 막 이런 친구들이 6종합 다 떨어졌는데 그 종합을 6교과로 써서 6교과가 다 들어간 학생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전형이 그거 맞는 키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신 3, 4등급이라고 하면은 뭐 서류도 뭐 자기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서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과의 상향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지 종합에 해야 될지 이제 뭐 논술을 해야 될지는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무너진 대학의 학과는 저희가 맨날 알려드리잖아요. 지금도 올해도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내신 4등급 인서울 수도권 뭐 대학 합격한 거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그 올리는 게 뭐겠어요? 이거 쓰라고 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거 피하고 쓰세요. 이것만 피해도 원서 한두 장 정도는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내신 4등급에 인서울 대학을 쓰겠다 하면은 일단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야 어떤 학생, 그러니까 누구나 쓰기 싫은 대학의 학과를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나쁜 대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인데 그 점수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가득가득 들 것 같은 대학을 찾아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한 사례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대학도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다 이유가 있었던 대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